자, 1번 문제입니다. 7세기 고구려는 천리장성 축조에서 침입을 격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7세기 나왔습니다. 7세기다라고 하면은 삼국 통일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시기 때 있었던 고구려와 중국의 충돌에서 수와 당의 침입을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자, 이 당의 침입 때 당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국경의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여러분들 뭐 질문이 가끔 오시는데 요거 천리장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고려시대 때도 나오거든요. 고려시대 때 거랑 다른 겁니다. 예. 자, 지금 이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축조했었던 천리장성은 만주 쪽에 있는 거고 고려 때 천리장성은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 중세편에 나오겠죠. 그리고 당의 침입 요 전에 이제 연개소문의 정변이 있었고 그리고 안희성 전투가 이렇게 있었구나. 여기 당의 침입이고요. 수 침입과 관련해서는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의 침입이다라고 돼 있는데 천리장성은 뭐다? 당의 침입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 요거를 요렇게 바꿔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번은 잘못됐죠. 2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자, 이게 바로 이제 수나라와 전쟁을 벌였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후 온달이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온달의 활약. 자, 지금 여기서는요. 이후 이게 맞냐 이거예요. 시점을 구분해 보자 이거지. 수의 침입. 자, 살수대첩. 지금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영양왕시기와 관련인데 온달의 아차산성에서의 전사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그래서 선후 이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점은 크게는 다르진 않는데 6세기 말 7세기 초에 걸쳐 있는데 예, 요거를 물어보는 경향이 가끔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포인트는요. 이후인지 이전인지 요거를 구분하시는 건데 자, 을지문덕의 살수에서의 승리 살수대첩은 아차산성 전투 이전이다. 자,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복신과 도침 안승은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자,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어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관련 인물들이 복신, 도침 가만 복신과 도침이 있는데 또 누가 있었나 보니까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자, 목신과 도침, 흑치상지, 그리고 지수신, 그리고 왕자, 부여, 풍, 이 사람도 예, 알아두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한 사람들인데 고구려 부흥운동 관련된 사람들이랑 구분해보자. 자, 누가 있냐? 고현무,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안승은 자,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보덕국을 익산에 수립하기도 했다라고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엑스맨이 있구나. 바로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신라 지원받아서 보덕국을 익산에 수립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은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를 차례로 두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예. 당이 지금 이런 것들을 설립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웅진, 계림, 안동도호부 이런 기관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이었었는데 자, 백제 땅에, 신라 땅에, 그리고 고구려 땅에 각각 설치하게 되는구나. 백제와 신라 한반도 지역을 백제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지배권을 두고 고구려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동 도호부를 둔 거예요. 자, 요 순서는 타 직렬에서 물어본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4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백제는 6저평 이하 16관등의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자, 일단 관등 얘기가 나와 있어요. 관등. 자, 이 관등을 정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좌평, 6좌평, 그 다음에 16관등, 백제와 관련된 내용 맞는가 한번 보잔 말이죠. 제도와 관련해서 백제 있습니다. 16관등과 그 다음에 좌평 제도가 있어요. 좌평은 6좌평이다. 자, 그래서 내신자평이 우두머리 그리고 상좌평 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봤었죠.
자, 그래서 좌평 나오면 백제인데 신라의 17관등과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좌평이 나오면 백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등에서 16관등인지 17관등인지 요거를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관등은 고이왕 시기 때 정비되었다라는 내용이 저 앞에 있어요. 관등을 정비했다라는 내용. 예, 그렇죠? 그래서 공복 관등 이를 정비했다. 바로 이게 고이왕 시기 때 해당하는 정책이고요. 바로 이게 백제의 제도 정비였었다. 자, 그러면 5번의 내용은 틀린 데가 없구나.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고구려는 수도와 지방을 오부로 정비했고 지방의 방령을 파견했다. 자, 수도와 지방을 오부로 정비했대요. 그러면 행정조직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3구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겠죠. 자, 고구려 오부 수도를 그 다음에 지방을 오부 이렇게 정비했구나. 백제는요.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방. 신라는 육부와 오주.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지방과는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 자, 요렇게 살펴봤었어요. 이건 뭐 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팁도 드리고 암기장 노트도 제공해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6번의 내용은요. 자, 지금 앞에는 수도와 지방 각각 오부 이렇게 맞죠? 그런데 뒤에가 틀렸구나. 지방을 방령을 파견했다. 방령. 자, 이 방령은 백제의 지방 장관. 그럼 고구려는 뭐라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욕살로 바꾸면 되겠지요. 예. 자, 그래서 6번 X.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은 지방행정제도로서 촌을 설치하고 촌에 촌주를 파견해 간접적으로 주민을 지배하였다. 자, 촌과 관련한 내용. 촌은 가장 말단 행정조직이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촌의 우두머리는 촌주인데 여기는 이 촌주는 지방관으로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아니고 그냥 토착 세력이다라는 내용을 자, 언급해 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7번의 내용은 어디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냐면요. 촌을 설치하고 촌을 파견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답이다 이거예요. 왜? 촌은 자연 발생적이고 촌주를 지방관으로서 파견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촌주는 뭐라고 봐야 되냐? 바로 토착 세력가다. 요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치했다. 이것도 오답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7번 X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신라는 무열왕 이후 진골귀족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무열왕계 왕위 독점으로 이어졌다. 무열왕 누구야? 김춘추잖아요. 그죠?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는데 기존에 성골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골귀족이 왕위를 차지하게 됐다.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란 얘기야? 신라 중대다라는 얘기죠. 신라 중대의 특징을 이렇게 봤단 말이죠. 신라 중대 무열왕부터인데 바로 이제 진골 귀족들이 무열왕계 왕위 직계 독점으로 쭉 이어지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신라 중대다라고 하고요. 왕권이 매우 강력했었던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서 김춘추 바로 태종 무열왕이었었구나.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8번 다시 보시면요. 무열왕 이후 진골 귀족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요. 성골이 아니라 진골로 넘어갔다. 신라 중대로 갔다 이거지. 그 다음에 무열왕계 왕위 독점으로 이어졌다. 그래. 이것도 중대의 특징이다. 라는 사실이야. 8번은 틀린 데가 없구나. 9번 문제. 신라 중대에 만파식적의 고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만파식적 이거 뭐죠? 피리를 불면 온 나라가 평온해질 것이다. 누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문무왕이 유언으로 남겼었는데 문무왕이 용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용이 되겠다 유언을 남겼는데 이 설화가 나왔었던 시기는 바로 아들 신문왕 때죠. 용이 된 문무왕 이후에 아들 신문왕 때 만파식적의 고사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이 시기는 신문왕이에요. 그리고 넓게 보면 신라 중대지요. 자, 그러면 신문왕 또는 신라 중대까지 염두하면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돼요. 상대 등을 중심으로 귀족 연합 정치가 강화되었다. 뭔 소리야. 자, 일단 상대 등이 뭐예요? 상대 등은 요거는 귀족 우두머리 수상이잖아요.
그죠? 이 상대 등이.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귀족 연합 정치가 강화되었다. 이것도 틀리잖아요. 자, 신라 중대 때에는 특징이 뭐다? 매우 강력한 왕권이 강했단 말이지. 그러면 상대 등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될까? 시중. 예. 자,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신라 중대의 특징은 이렇게 봤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왕권 중심이었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자, 이 왕권과 당시 육두품이 결탁하게 되는데 특히나 그죠?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신라 중대란 말이지. 그리고 집사부 기관의 시중 이 직책의 권력이 강화된 시기가 신라 중대란 말이야. 반면에 신라 하대 이쪽을 보시면 신라 하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요. 자, 진골 귀족들, 이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 진골 귀족들은요, 상대 등을 차지하면서 왕위에 도전하게 된다. 반면에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차이점으로 구분해 봤단 말이지. 자, 그러면 뒤의 내용은 9번 문제 뒤의 내용은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9번 X입니다. 10번 문제.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은 신문왕 당시 5주에서 9주로 이소경에서 5소경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자, 일단 신문왕의 정책과 관련해서 신문왕이죠. 아주 많이 나오는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왕이다. 예, 신라 신문왕의 업적 반드시 이것저것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행정 관련해서 구서당과 십정으로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제도편 관련해서 기존에는 5주 그 다음에 이소경이었었던 게 9주와 5소경으로 각각 이렇게 정비되죠. 이게 언제라고? 신문왕 시기라고. 예, 신문왕의 정책 중에 하나였었다. 자, 그러면 10번의 내용은요. 틀린 데가 없습니다. 11번 김음돌 모욕 사건을 시작으로 왕권이 약화되어 육두품 지식인들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였대요. 자, 김음돌 모욕 사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김음돌의 난이다 라고도 불리는 거. 이거는 자, 언제예요? 이것도 신문왕 때잖아요.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 이런 조치 중에 하나에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었던 게. 그래, 그러면 왕권이 약화되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 이거지. 신라 중대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육두품 지식인들은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 이 육두품들이 신라 중대에는요 왕권과 결탁하게 되지요. 반면에 신라 하대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반신라적인 경향. 누구와 결탁해요? 호족과 결탁하면서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는. 왜? 이 신분제에 불만이 있었어. 뭐야? 골품제 모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자, 그래서 11번은요.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신문왕 시기 때 여기 있죠. 김음돌의 난이었었단 말이지.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신라 하대에 있었던 김원창의 난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신라 중대의 특징으로 구분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신라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 포인트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되겠어요. 12번 문제. 노급을 폐지하고 달구벌 천도를 시도하던 당시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육두품이 성장했다. 자, 노급을 폐지하고요. 달구벌 천도를 시도했다. 자, 노급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세트로 가는 게 바로 뭐가 있냐?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것도 세트가 되죠.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자, 요게 신라 신문왕 시기 때의 경제 정책이고요. 경제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 내용들이에요. 자, 이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고요. 달구벌 천도 역시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인데, 자, 이 달구벌 천도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신문왕, 예, 또 신문왕이에요. 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육두품이 성장하였다. 그래, 육두품 성장, 신라 중대 왕권과 결탁했었던 육두품이지요. 자, 그래서 틀린 데가 없습니다. 신라 중대의 특징 및 신문왕의 당시 정책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남할여초 당시 육두품은 남할여초가 뭐냐? 신라말 그죠? 신라말 그다음에 고려초 예. 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말이다라고 하면은 신라하대와 관련한 내용이죠. 자, 근데 육두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두품. 은둔생활하면서 호족 세력과 연계했다. 호족 세력과 연계하면서 정치권에서 배제했었던 육두품은 은둔생활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는 신라말, 신라하대의 육두품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 자, 이 육두품 같은 경우는요. 호족과 연계했었던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하대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골품제 모순을 비판하면서 당시에 은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족 세력과 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게 신라말이구나. 고려초까지 이어졌다라고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 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신라의 국학이 설치될 당시 상대 등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 자, 국학의 설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국학의 설치. 유학 교육 기관으로서 이것도 신문왕. 그죠? 예. 신문왕 시기 때 국학을 설치했다라는 거. 유학 교육 기관이죠? 신문왕이구나. 그러면 상대 등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 이것도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 등의 권한 강화됐다라고 하니까 요거 신라 하대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신라 중대 신문왕 때인데 뒤에는 신라 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대가 맞지 않는구나. 14번 X.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원창은 웅천주를 기반으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자, 김원창은 아니죠. 김원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었다. 김주원의 아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으로 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나게 됐었던 게 바로 김원창의 난이다. 예, 이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난이다 라고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15번은요. 웅천주 기반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웅천주 도독이었었던 김원창. 그 다음에 국호장한 연호를 경운했다. 자, 그래서 15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자, 신라에서 선종이 유행할 당시 혈통보다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자, 신라에서 선종이 유행한대요. 선종의 유행. 자,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신라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신라하대에 선종이 본격 유행하게 되니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이 종파고요. 이건 문화편에서 우리가 주로 봤었죠. 그래서 교종인지 선종인지, 교종은 주로 신라 중대 때, 선종은 주로 신라 하대 때. 자, 경전 연구를 중시하는 교종과 정신수양과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 그 중에서 신라 하대 때에는 선종이구나. 선종 및 사상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풍수지리설 역시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라 하대, 신라말. 자, 당시에는 혈통보다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실력을 행사한대요. 무열한 게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힘, 권력을 바탕으로 왕위를 노리고자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신라 하대의 특징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번 틀린 데가 없습니다. 자, 17번 문제 발해 문제입니다. 발해 문왕은 상경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지방행정을 5경 15부 62주로 완비하였다. 자, 발해 누굽니까? 문왕이에요. 문화교류, 문물수용, 문왕 시기 때 당과 교류하고 친선관계를 만들어 가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도읍을 천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발해에 관련한 왕들 한번 간단히 일단 언급부터 하고 가보자. 일단 발해를 세웠었던 고왕이 있고요. 대조영이죠. 예. 자, 그리고 무왕과
문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선왕. 자, 이 셋을 구분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무왕은 당과 대립했었고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 이렇게 일단 구분을 했었죠. 그 중에서 문왕 같은 경우는요. 도읍지를 천도했네요. 중상동으로 상경으로 도읍을 천도했었던 사실이 문왕 때 존재하는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상경으로 도읍을 천도했다. 문왕에 해당하는 내용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지방행정을 5경 15부 62주로 완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행정의 정비는 영토가 많이 늘어났었던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었던 이 선왕 시기 때 자, 지방제도 정책으로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왕이랑 헷갈려 보세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틀렸습니다. 뒤에 내용 누굽니까? 바로 선왕에 해당하는 업적이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발에 이번엔 누굽니까? 무왕이에요. 자, 무왕은 문왕 이전이죠. 무력 정벌로서 당과 대립하고 여러 영토를 정복하기도 했었던 왕. 자, 동북부의 여러 지역을 복속하고 북마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래요. 이게 무왕 시기 때 여러 지역을 정벌하기도 했었던 자 전투를 벌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왕 시기 때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대요. 연호와 관련한 내용을 자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무왕 시기 때 연호로서 요게 바로 인안이라는 연호죠. 그 다음에 문왕 때 대흥과 보력이라는 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왕 때 건흥이라는 연호가 있었다. 자, 그러면 무왕 때 인안 맞나요? 맞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18번의 문제는 틀린 데가 없습니다. 19번 문제. 발의 선왕입니다. 이번에는. 자, 선왕 당시 장문휴를 파견하여 당을 공격하고 이거 나오면 안 되지. 장문을 파견해 당을 공격했다. 요 얘기는 어디에 해당해요? 좀 아까 봤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발의 무왕 시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해동성국과 관련한 내용은 선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 맞아요. 요 시기는 맞는데 요게 틀렸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면요. 발의 무왕 때 장문휴를 파견했다 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당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었던 당시의 모습. 언제요? 발의 무왕 때 해당하는구나. 자, 그래서 19번은 틀렸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9세기 들어서 비로소 신라와 발해는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였다. 9세기 들어서 신라와 발해가 비로소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대요. 자, 이 신라와 발해의 상설 교통로는 뭐겠어요? 신라도입니다. 발해가 교통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영주도 조공도 요거는 당과의 교역로고 신라의 교역로 신라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왕 시기 때 이런 모습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겠죠. 그런데 무왕과 문왕이 8세기란 말이에요. 그럼 9세기 들어서 비로소라고 하면은 8세기 때 이미 있었는데 9세기 들어서 비로소 나왔다? 이거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9세기 들어서 요 표현이 잘못됐어요. 상설 교통로가 개설됐었던 거는 요거는 문왕 때고요. 이 문왕은 8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에는 앞에 내용이 잘못됐구나. 요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21번 보겠습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집사부와 좌의방부를 설치하여 관제를 정비하였다. 자, 신라의 관제를 얘기하는데 중앙정치조직으로서 총 14부가 신문왕 때 마지막으로 확정된다라고 봤었어요. 그중에서 신라 진덕여왕 때 나왔었던 기구가 요게 맞냐 이거지. 요 두 개가 맞냐 이거죠. 14부 중에 요런 게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자. 뒤에 보니까 통일신라에 14부가 이렇게 이후에 신문왕 때 최종 정비가 될 건데 자, 그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었던 거는 병부라 그랬어요. 법흥왕 때.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바로 집사부죠. 집사부의 장관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불렸다. 자, 이거 만들었던 거는 진덕여왕 시기. 진덕여왕 시기 때면은
김춘추, 무열왕이 즉위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김춘추가 주도해서 만들고서 자기가 왕 된 이후에 이거를 가장 강력한 기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신라 중대의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구나.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지. 자, 진덕여왕 시기 때 만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창부가 있고요. 2개가 더 있네. 좌의방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부랑 같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진덕여왕 시기 때 집사부, 좌의방부, 창부까지 포함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발해는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자,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죠. 발해 같은 경우는 삼성 중에서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최고 권력기구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 장관이 대내상이었었단 말이죠.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런가요? 한번 보자. 자, 발해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는데 독창적으로 변형하죠. 그중에서 자,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대내상이 최고 권력기구의 역할을 하였구나. 정당성 중심의 운영이다. 정당성 중심의 운영이다. 이게 바로 삼성중의 정당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육부가 있단 말이지. 자, 이 육부는요,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이원화된 이런 운영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명칭으로서는요, 어떻게요? 유교식으로 명칭을 하죠. 충인의 지혜신. 예, 이렇게 유교식으로 명칭을 정하기도 하였구나. 자, 그러면 22번 뒤에 좌사정이 3부를, 우사정이 3부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측면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 맞습니다. 23번 구서당의 설치. 자, 구서당이 뭔가부터 알고 있어야 되죠. 구서당과 십정. 이거 신문왕 시기 때 정책으로도 봤었네요. 자,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 이렇게 나누었구나. 바로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신문왕의 정책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구서당, 십정. 예. 그 다음에 구주와 어소경의 지방제도 역시 다 신문왕 시기 때 해당합니다. 자, 구서당과 십정, 그 중에서 군사제도는요, 중앙군 구서당은 신라인뿐 아니라 그 외지인들, 당시에 고구려, 백제, 말가린 등등도 모두 포함했다. 그래서 민족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드러나 있는 게 신라의 중앙군 구서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의 서술 보자. 고구려, 백제 등의 유민을 흡수하여 민족 융합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보여준다. 뭐가요? 중앙군 구서당이. 예, 그래서 맞고요. 이게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중앙군이고요. 이거 만들었었던 게 언제? 신문왕 때다라는 거 역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고대의 수취제도는 인두세 비중이 비교적 높다. 고대의 수취제도, 세금제도, 경제편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가 높다고요? 인두세의 비중이 높대요. 인두세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토지의 생산력이 확보되지 않았었던 당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 기반이 됐었던 게, 예, 그래요. 요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치?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시비법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산력이 약하고 인두세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반면에 토지세, 토지의 생산력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자, 24번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신라의 민정문서는 촌주에 의하여 토지, 인구, 가옥수, 유실수 등의 생사자원을 파악해서 매년 한 번씩 작성되었다. 자, 문제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라의 민정문서, 수취제도, 그 근거 문서가 되겠죠. 신라의 민정문서다. 자, 이 신라의 민정문서는 세금을 수취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자, 누가 작성합니까? 촌주가 작성하죠. 촌주는 토착 세력가이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는 아니었었단 말이죠. 자, 이 촌주가 매년 조사하는데,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3년마다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지. 촌주에 의하여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 조사하는데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매년 한 번씩 작성이 아니고요. 뭐라고 바꿔야 되죠?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이다. 요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민정문서 관련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구나. 신라의 바로 수치 근거 자료가 되는 자, 민정문서였습니다. 26번 보자. 자, 신라의 관료전 시행과 노급 시행. 관료전과 노급. 자, 이 관료전을 시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가 노급을 부활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반복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국가와 농민 간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대립이래요. 국가와 농민 간인가요? 자, 관료전이 시행되면은 귀족의 권한이 약화되고요. 노급이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고 왕권이 약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노급이냐 관료전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결국 뭘 할 수 있냐? 왕권과 귀족의 권력의 갈등의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예, 이거는 뭐 농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옳게 바꾸려면요. 왕과 귀족. 예, 요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6번 틀렸습니다. 27번. 고대는 왕토 사상에 따라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왕토 사상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왕토 사상은 정전을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린 개념이에요. 왕토 사상은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다라는 이런 관념이에요. 왕토 사상은 실제가 아닌 관념이라 그랬죠. 이 관념, 왕토 사상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인정하고 또는 지급하기도 하는 이런 정전을 성덕왕 때에 시행하기도 했구나. 자,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는 조치인데요. 왕토 사상이라는 거는 왕권이 강한 시대 때 이런 거를 주로 강조를 할 건데 실제로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왕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관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단 말이지. 자, 그래서 27번은요. 어디가 틀렸냐? 뒤에는 맞는데 모든 토지의 귀속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왕토 사상은 지금 여기에 이처럼 실제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왕토 사상은 관념으로 얘기를 해야 맞아요. 모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얘기하는 실제 모든 소유권이 국가 왕에게 귀속되었다 아니고 예, 왕토 사상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관념적인 사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대에는 왕토 사상에 따라 정전이 지급되는데 이는 관념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7번 X입니다. 자, 틀렸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시대는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휴경지가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퇴비를 만드는 기술. 자, 삼국시대는 앞에서 인두세 지금 24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두세 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성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는 토지의 생산력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지.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인두세의 비중, 토지세,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는단 말이야. 인두세, 사람 기준으로 부과한단 말이지. 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개념으로 강의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퇴비를 만드는 기술이 보급되었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퇴비 만드는 기술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시비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시비법이 보급되었나요? 아니다. 이거는 중세 고려시대 때 가서 등장하는 내용이란 말이지. 자,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오니까 휴경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경작은 불가능하다. 휴경지가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틀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삼국시대는 퇴비 만든 기술이 보급되지 못했다. 휴경지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겠습니다. 28번 X. 29번 문제. 신라하대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다. 장보고에 대해서 개인 인물로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신라하대 때 장보고는요, 난을 일으켰다 또는 뭐 난으로 진압되었다, 암살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신라하대에 활약했었던 인물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인물 장보고 청해진 설치. 그죠? 자, 이건 경제편에서도 이게 다시 소개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장보고 많은 활약을 하게 됐는데 장보고는요,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당시 흥덕왕이라는 왕에게 건의해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장악하고자 했었다. 그리고 법화원이라는 이 사찰을 신라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찰을 산둥반도 덩저우에 만들기도 하고요. 견당매물사 회역사 같은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고 일본 승려 엔린이 장보고에게 백기를 부탁했다. 야, 그럼 대단하구나. 대단한 위세를 떨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암살당한다. 자, 이 장보고와 관련한 문제 포인트였습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그래요. 그리고 덩저우, 여기 산둥반도입니다. 법화원을 건립하였다. 맞구나. 장보고. 자, 이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파악하고 넘어가자, 인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이에요. 삼국 초기에는 조세와 역을 담당하는 하호가 존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회편과 관련한 문제로서 하호는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자. 예. 하호가 존재하였대요. 그래, 이들은 평민으로 편입되는 이런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들을 하호다. 개념을 알아두시란 말이지. 자, 그래서 평민이니까 조세와 역, 주 세금 부담 계층이 되는 거예요. 자, 30번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31번, 화랑도는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강화했대요. 가만히 있자. 화랑도가 뭐더라? 화랑도는, 자, 이는 청소년들 수련 조직이에요. 이를 국가 조직화하기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들이 왕권을 견제, 귀족의 지위를 강화시켜? 그래, 뭔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이거지.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화백회의와 화랑도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화백회의는요, 이는 귀족회의죠. 귀족회의로서 화백회의. 자, 이는 만장일치 결정 방식으로 귀족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귀족 간의 권력 갈등에서 이제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활용이 되는구나. 화랑도 같은 경우는요, 이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왜? 청소년들 조직이다 라고 봤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화랑도는 귀족과 평민까지도 같이 있으니까 계층 간 대립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러면 31번 보세요.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강화한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뒤에 내용, 앞에 내용 보니까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귀족회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1번의 내용은 화백회의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신라의 화백회의와 관련한 내용이었었다. 뒤에 내용은요. 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집단 간이래요. 그래, 귀족 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찌되었건 31번은 왕권을 견제한다. 누가? 귀족이. 그지? 그리고 이들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래, 그들의 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요거는 화백회의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1번은 그래서 X입니다. 32번, 신라 육두품은 6등급인 대남아까지 승진 상한선이 존재하였다. 요거는 외우시라 그랬어요. 자, 골품제 관련해서 신라의 신분제도지요. 골품제 관련해서 자, 주로 우리는 진골과 육두품을 비교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요 표로 얘기하자면요. 진골은 모든 관직을 다 맡을 수가 있었는데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요. 승진 상한선이 존재하네요. 예. 6등급인 아찬까지만 승진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육두품의 승진 상한선을 외우시라. 그래서 여기에 있죠. 아찬까지만 승진이 가능하구나. 결국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었네요. 자, 대남아가 아니고요. 6등급 아찬입니다. 자, 아찬까지 승진이 가능하였다. 숫자 6이랑 요 이름 아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복과 관련해서 자색의 공복은 진골귀족의, 비색은 육두품이 각각 독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자. 자, 복색이, 그지? 자비청황의 4색 공복이고요. 신라의 관등은 17등급이에요. 요것도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죠. 백제와 다른 점이 있다. 백제는 자비청의 3색 공복이고 그 다음에 관리 등급은 16등급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골 같은 경우는 1부터 5관 등급까지 이제 독점하죠. 자색을 독점하는구나. 반면에 육두품은 요기 영역을
오두품, 사두품이 맡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진골이 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색 같은 경우는 자, 진골과 육두품이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요. 진골과 다르게 자, 진골은 자색을 독점하는데 육두품은 비색을 독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진골은 모든 거를 다 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2번을 보시면요. 뒤에 자색공복은 진골 귀족이 요거는 맞아요. 독점하였다. 근데 비색공복은 육두품이 독점한 게 아니고 비색공복은 육두품과 진골 이 독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33번 볼게요. 신라 허백회의는 귀족들의 다수결로 운영되었다. 아니죠. 다수결이 아니고요. 뭡니까? 만장일치의 결정 방식이다라는 것을 자, 포인트로 삼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정 방식,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다. 뒤에는 만나볼까요? 자, 국왕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등 국왕을 폐위시키기도 했대요. 누가요? 바로 귀족들이. 그지? 자, 폐위시키기도 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33번은 다수결 여기가 틀렸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정해공주 무덤의 모주림 천장 돌사자성 온돌 수막새 발해가 고구려 전통을 이어받았다. 자, 문화편에서 발해가 고구려 전통을 이어받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정효공주 인지.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고구려 계승 정해공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 자, 틀린 데가 있나 보니까 없습니다. 자, 전부 다 고구려 계승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결국 발해가 고구려 계승과 관련이 있는지 이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틀린 데가 없다. 이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35번 신라 신무당은 논어,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읽은 자들 유교 경전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뒤에 보니까 상중하의 3등급으로 등용한대요. 가만 경전 유교 정책인데요. 읽은 자들 그지? 3등급 이건 뭐야? 유교 관련 정책으로서 신라 때 일단 신라 중대 때 있었던 설립한 국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문왕 때 설립을 하죠.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 어찌됐건 최초 설립은 신문왕 때였다. 교육기관이네. 이게 맞냐 이거지? 아니다 이거야. 왜? 뒤에 보면 신라 하대 때 이게 있잖아요. 독서 3품과가 있단 말이지. 이게 뭔데요? 유교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중하의 3등급으로 요거를 독서 능력에 따라서 등용하고자 하는 자 이런 제도고요. 원성왕 시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35번 신문왕의 정책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유교 경전을 읽은 자들 독서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독서 3품과예요. 독서 3품과. 신라 신문왕인가? 아니다 이거야. 예, 원성왕이에요. 신문왕 시기 때 국학 설치 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35번 X입니다. 다음 문제 36번 신라 육두품 출신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신라 육두품 출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신라 말에 활약했었던 인물이죠. 당의 빈공과에 장원으로 합격했었던 그 인물. 자, 바로 최치원. 이 최치원은요, 당 유학생 출신의 빈공과에 합격했습니다. 육두품으로서 진성여왕에게 건의문, 시무십조를 올리기도 했었죠. 당에서는요,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고, 개원필경, 제왕년대력 등등등의 많은 글들을 남겼다. 예,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기 중간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요. 화왕계를 신문왕에게 바쳤다. 허허. 최치원은요.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치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인물은 누군가? 화왕계를 신문왕에게 바쳤다. 이 사람은 바로 신라 중대의 육두품 유학자 설총이지요. 그래,
설총과 신문왕을 구별해보자. 화왕계. 그치? 예. 신라 중대 활약했었던 이 사람은 원효의 아들로서 활약한 설총이라는 인물. 자, 둘 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이에요. 사료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완산주를 설치했대요. 그래. 그 다음에 뭐 청주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구주가 갖추어졌대요. 그래. 그 다음에 뭐 소경 설치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구주와 소경 설치 요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달구벌로 옮기려다가 실현하지 못했다. 이거 다 지금 뭐예요?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가 첫 번째 문단에 있고요. 노급 폐지와 그 다음에 달구벌 천도시도 있죠. 바로 신문왕에 해당하는 사료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당을 축출하고 통일 왕국을 형성했다. 당을 축출했다. 이건 뭐야?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야? 삼국 통일을 달성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문무왕이지. 니은에 김음돌 모욕사건 계기로 귀족세력을 숙청했다. 맞습니다. 신문왕 때. 그 다음에 유학사상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야? 유학교육기관 국학을 설립하게 되잖아요. 맞다. 그 다음에 리을에 상대 등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구나. 상대 등이 아니고요. 시중의 권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라 중대니까요. 자, 그래서 37번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귿으로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통일신라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이후에 발생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해공왕이라는 단서가 나왔는데요. 막 김지정이 반란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양상, 김경신 이 사람이 나중에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이렇게 즉위하겠죠. 자, 결국 왕과 왕비는 죽었네요. 그렇지? 그럼 해공왕이 끝났구나. 그래요. 신라 중대의 왕은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였었다라고 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해공왕이 죽었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뭐야? 신라 하대로 넘어가는구나. 신라 하대에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인데 선덕왕 이 사람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신라 하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은 다음 상황 이후다라고 하면은 신라 하대의 모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에 최치원이 시무채 10여 개 조를 건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최치원 신라 하대 때 진성령에게 시무책을 건의했구나. 맞습니다.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 맞잖아. 그 다음에 2번에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반란 일으켰다. 이것도 신라 하대에 대한 내용 맞잖아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웅천도 김원창이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으로 하여 반란 일으켰다. 3번에 청해진과 법헌이 설치되었다. 이건 뭐야? 장보고 그래 신라 하대 맞잖아요. 청해진 완도 청해진에 흥덕왕에게 건의해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견당 매물사 회역사 이런 그 다음에 법화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일본 승리 앤닌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자 4번에 행정실무 담당 세력을 육두품이 성장한다. 육두품이 성장했다. 왕권과 결탁했다. 그 얘기에 왜 행정 실무를 국가에서 담당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4번은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틀렸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앙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요. 삼성이 있고 육부가 있어요. 육부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정당성 중심.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발해. 발해의 삼성육부. 그치? 정당성 국가 운영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충은이 지혜신의 육부, 그 다음에 감찰기구 중정대, 서적관리 문정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 주자감 이렇게 있겠구나.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기억에 관리 감찰기구가 있었다. 뭐가 있어요? 중정대가 있죠. 그렇지? 관리 감찰기구는 통일신라는 사정부, 그 다음에 발해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정대예요. 자, 그리고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이렇게 갈 겁니다. 니은에 삼성 운영 방식의 독자성이 있었다. 뭐와 비교해서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비교해서 발해는 독창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자, 디귿에 육부의 명칭을 불교식 뭔 소리야? 유교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충인의 지혜신 유교의 덕목들. 자, 리을에 정당성의 장관
정당성 최고 권력기구죠. 정당성의 장관은 상좌평 아니지 뭐야? 대내상이에요. 그럼 상좌평은 뭔데? 상좌평은 백제의 수상이었었죠. 고구려는 대대로 또는 막리지, 백제는 상좌평, 그리고 신라는 상대등이었었다. 자, 그래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40번. 다음 사건 벌어진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요. 당나라 수군 등주성에서 난리 났대. 등주성은 여기 이제 산둥반도예요. 덩저우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등주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요. 산둥반도 지역인데 지금 장문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났죠. 발해가 공격했대. 발해가 당과 지금 대립하고 있구나. 누가 활약하고 있어요? 장문휴가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여차저차. 결국 지금 이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발해가 당과 대립하고 있는 발해 어느 왕이에요? 무왕 시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왕 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답에 다른 왕들 들어가겠지. 1번 대흥이란 연호? 아니다. 대흥이란 연호는 문왕이에요. 무왕 때는 뭔데? 인안이라는 연호였었어요.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삼성육부제 중앙관제를 정비했다. 이것도 문왕 때의 모습이죠. 예, 당과 교류하면서 당의 문물을 수용하기도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성기를 맞이 해동성기라 불렸다. 요거는 선왕 시기. 그래서 영토가 늘어났구나. 그리고 오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을 선왕 때 정비했다라는 것도 맞죠. 자, 4번에 돌궐 일본과 친교를 강화했다. 그래, 당과 맞서면서 당과 신라는 연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발해는 돌궐 일본과 친교를 맺는 이런 외교 관계로 대립하고 있었던 게 바로 무왕 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4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1번이에요. 자, 다음 제시된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사해점촌을 조사했대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저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3년 사이에 태어난 자를 합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 조자, 소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 민정문서에서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민정문서 우리가 뭐 수업 때 사료로 보긴 했는데 자, 민정문서에서 인구를 6등급으로 연령별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소추조 정제노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이렇게 쭉 6등급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거야.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료에서 구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뭘로? 이게 민정문서에 나오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촌락은 사해점촌이 이제 당시 청주 서원경 일대의 촌락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다시 보시면은 서원경에서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거죠. 이게 이제 사해점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민정문서구나라고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 민정문서구나, 신라에.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사람은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요. 6등급으로. 그지? 연령에 따라서 소추조 정제노 이렇게 6등급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호구는 9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래요. 인육을 먹은 호구다. 이렇게 암기 팁을 드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5년마다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게 포인트였었잖아요. 이게 5년이 아니고 3년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촌주가 작성한다라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이런저런 것들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4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라에 실시된 다음의 제도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지금 보니까 이거 앞서 봤었던 뭡니까? 신라의 신분제 골품제죠. 골품에 따라서 관리 등급 17등급이네요. 그 다음에 자비청왕의 사색 공보 요렇게 만들었구나. 자, 진골과 육두품을 중심으로 본다 했어요. 자, 육두품은 대하찬에 오를 수 없었다. 1번에 보기 보니까 육두품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대하찬 여기 있잖아. 그치? 예, 오를 수 있나요? 없죠. 승진 상한선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골품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관직을 획득했다? 그럴 리가요. 능력 이런 거 아니다 이거지. 골품 신분에 따라서 관직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구나. 4번에 자색 공복은 진골 귀족이 독점하였다. 그래요. 진골
진골의 영역만 해당하는 게 자색공복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맞구나. 그 다음에 대하차는 진골과 육두품이 차지할 수 있었나요? 진골만 차지할 수 있잖아요. 육두품은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1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4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통일신라 유교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유교교육이에요. 신문왕 때 국학을 세웠죠.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게 경덕왕 때 태학감, 그 다음에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주로 하급자제에게 국학의 입학 자격을 주기도 했었다. 왜? 신문왕이 진골 귀족을 약화시키고 싶은 이런 정치적인 욕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국학과 관련한 주로 하급 귀족 대상 신문왕 때 그리고 경덕왕 때 태학감, 그 다음에 해공왕 때 국학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1번, 2번 맞고요. 3번에 성덕왕 때 국학을 태학감으로 아니라고 틀렸죠? 예, 성덕왕이 아니고 경덕왕 때입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 그리고 논어효경은 국학에서 뭐 가르치는 유교의 경전이구나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에 원성왕 때 유교 경전 이해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는 독서 3품과 그래요. 상, 중, 하의 3품. 이 3이 숫자 3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능력의 요소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진골 귀족의 반발로 결국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구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